비트코인 상승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마무리 털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어제 제가 2차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 타점을 이 구간으로 잡아두었지만 현재 한 번 더 밀려나는 구간입니다. 이쪽에서 2차 롱 포지션 매수가 들어갔고요. 총 비중이 10%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물량을 92K 구간에서 잡았고요. 그 다음 물량을 87K 구간에서 2차적인 롱 포지션 물량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점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K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8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점은 한 8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직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 타점이 지금 밀려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메인 관점인 상승 관점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까지 저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 쪽에 코인 과세 내용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3% 정도 예측을 했지만 4.4%로 조금 더 높게 실업률이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이 되고 현재 크립토 시장 자체가 너무나 냉각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공포탐욕 지수도 14포인트로 극단적 공포로 현재 굉장히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종료다, 극단적 공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낮춰지고 있고 시즌 종료라는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활개를 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21년도 불장이죠. 이때만 해도 굉장한 그런 기사들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간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차트적인 관점과 온체인적인 데이터들로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논쟁 속 자산 가격 급락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레딧 그리고 헤지 펀드 레버리지 등 잠재 위험 요인이 지적이 됐고요. 자산 가격 과도한 조정의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고개를 올렸고 정부 셧다운의 주요 통계 부재가 12월 FOMC 판단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그 두 가지의 명목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향후 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과 프라이빗 크레딧 그리고 헤지펀드 레버리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새로운 우려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쿡 연준 이사는 20일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단기 통화 정책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과 국채 시장에서의 헤지펀드 거래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 매매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라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금리 인하가 고용시장에 대한 보험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현재 가계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확대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FOMC 회의록에서도 확인이 됐죠. 회의록은 일부 의원이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AI 관련 기술 전망이 급격히 재평가될 경우 주가가 무질서하게 급락할 수
있다라고. 현재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큰지, 혹은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고용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완화가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있고요. 여기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연준이 경제 판단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받아보지 못하면서 12월 9일에서 10일 회의 결정도 한층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9월의 고용 시장이 예상치의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업률은 4.4%로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보다 0.1%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용 보고서가 다음 주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지표 이후에도 시장은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12월 금리 인하를 건너뛰고 1월에 0.25%포인트를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낮아지는 현재의 모습인데, 거기에 따른 어제 미국 과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내용도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부터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일차 기준입니다. 숏포지션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려 있고요. 위쪽 라인은 어느 정도 익절 포인트를 잡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세도 현저히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모습은 공포 탐욕 지수가 거의 극단적 공포에 이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7일차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현저히 롱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숏 포지션에 대한 매수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 요런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위에서 잡았던 물량들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보면 위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87.7K 요 구간이 어디였냐면, 전체 1파 임펄스부터의 상승 하락분이 0.5 되돌림의 체크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까지 밀려날 것이다. 그래서 2차적인 롱포지션 매수를 이 구간으로 타점을 잡아놨고, 이 구간이 살짝 뚫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현재 단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관점은 어디까지 열려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구간까지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봉상 일단 빗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현재 장기 빗각 채널인데, 이 장기 빗각 채널 긋는 방법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딱 봤을 때 이 장기 빗각 채널, 여기가 딱 1채널 구간이거든요. 1채널 구간입니다. 고점과 저점에 대한 1채널 구간인데, 지금 명확한 반등 타이밍, 저점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쌍봉 패턴 만들어주고 빗각 밟아가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죠. 이 구간도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지금 중요합니다. 주봉 상태에도 아직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고요. 밑꼬리는 주봉 상태에서 체크하면 아직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고, 이 구간을 밑꼬리로 반등을 해준다, 밟고 올라선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의 기로에 있는 이 1채널 구간과 제가 생각해 놓은 이 타점과 유사하죠. 그래서 현재 기로에 남아있다. 하지만 만약에 밀려난다, 하프 채널까지 이 구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여기 보이시죠? 정확히 밟고 올라서는 모습, 이 구간입니다. 여기 중요한 타점들은 제가 구체적인 타점과 이런 부분들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텔레방 입장 방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은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 텔레방 채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이 하프 채널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3차 롱포지션 매수는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겠죠. 전체 물량의 10%가 지금 현재 롱포지션에 있고 90에서 89 정도에 대한 타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롱포지션 청산가는 현저히 낮고요. 그래서 3차적인 롱포지션, 제가 과거
저번 주 영상부터 롱 포지션에 대한 스윙적인 관점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누를 때마다 저는 잡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텔레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같이 이런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도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장기비가 채널에서 이 구간도 이때도 정확히 밟고 3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땡겨서 보면 3번의 터치가 있었죠. 1번, 2번, 3번. 이때도 밑꼬리를 뚫었지만 주봉 상태에서 남아있는 걸 말아 올리면서,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되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밑꼬리를 뚫었지만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밟고 일어선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요 폭점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밀려난다, 밑꼬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러 하락을 유발시킨다 라고 하면 이 하프 채널까지는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적인 포지션은 3차 롱 매수 포인트는 이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뒀고요. 구체적인 타점은 텔레방에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겨봐도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이탈이 됐지만 이 구간을 계속해서 리테스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몇 번 터치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나 지지군을 거치면서 이 구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벗어난 상태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조정 카운팅이 아마 ABC로 이중 플랫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로 되돌렸을 때 현재 정확히 213 구간까지 내려갔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현재 하락 추세 모습이 요 모습과 여기에 하락 부분에 대한 되돌림, 그러니까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죠.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되돌림, 이때의 이 페닉셀 구간과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불규칙한 패턴이 동일하게 생성이 됩니다. 이 구간도 1382로 동일하게 불규칙하게 빠졌죠.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도 213으로 격하게 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불규칙적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이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아마 장기 비각에서 하프 채널까지는 밀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 파동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세도 적고 매도세도 적은 이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아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찢어졌으면 더 큰 하락을 아마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프라인까지는 쉽게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1시간 봉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아있고 4시간 봉에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까지 4시간 봉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아있다. 이런 걸 체크했을 때는 하프 채널까지 단기적으로 빠르게 밀려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공통적인 롱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금 메인 관점으로 들고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하다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내 타점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모든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즌 종료다, 좀만 잡으면 먹는 자리라고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과거 기반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도 21년도 불장 이런 구간에서도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내려왔고, 시즌 종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악재, 무수한 억가를 하는 그러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은 털어져 나갔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매집을 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도 지금 현재 추세와 이때 당시 이 하락 부분의 당시에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만 봐도 현재 고점 대비 하락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물량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변동성으로 꺾여 나갈 때, 이때 비트코인은 아마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과 현재 비트코인 추세가 정말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세력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장기 빅각 채널을 지금 현재 밟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바닥 구간은 여기까지는 열려있다. 그래서 3차적인 롱 포지션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다라고 오늘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텔레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실 거고요. 실질적인 대응과 대처, 그리고 좀 주관적인 매매,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그리고 기다림의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텔레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관점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였습니다. 영상 마치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